活弁シネマクラブをご覧の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 MC を務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ジャガモンド斉藤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さあ、本日はゲストの方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ちら、フライヤーがございますけども、パミョの監督のチャン・ジェヒョン監督で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監督にいろいろパミョについてインタビュー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早速ですけれども、監督、本作のですね、ビジュアルが、日本で解禁された時から、とても私楽しみに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作品もとても面白かったです。墓を題材にした、作品を撮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예. 제가, 어,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한 100년 정도 된 무덤을 이제 없애는 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굿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서 아주 오래된 그 관을 꺼내는데 그 모습에서 아주 좀 묘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 관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열리지 않는 관에 대한 뭔가 이런 그런 기분들을 언젠간 한번 꼭 영화로 표현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 영화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じゃあもう実体験から基づいてるというね、ことでございますね。はい。映画の前半の、家族がこう取り憑かれていくパートがめちゃくちゃ怖かったんですけども、音楽の使い方とか、映し方とかですね、ジェームズ・ワン監督のような力強さがあった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何か前半のこう、その描写で、意識されたこと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좀 전반부와 후반부에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앞부분은 좀 그런 혼령을, 귀신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클리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자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앞부분은 클리셰를 좀 많이 쓰고, 뒤에 나오는 때는 좀 처음 보는 좀 불편하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은 좀 그런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기존에 나왔던 그런 호러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리셰를 좀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 귀신을 찍을 때, 그래서 저도 각본을 썼지만 이 귀신, 혼령이란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구글에 있는 심령 사진들, 일종의 실제 귀신이 있다는 그런 사진들을 한 10,000장 정도 이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 연구하고 제가 들었던 아이디어가 귀신을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귀신이 찍힌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표현할 때 화면에 찍히듯이 귀신 자체를 찍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찍히듯이 그렇게 찍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전반부의 그 영화의 느낌입니다. 前半でこう取り憑かれる人がすごく汗だくになりながら取り憑かれるでこう首が曲がるシーン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あそこその取り憑かれる側の人間が汗だくになるっていうのが斬新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そこは何か意識されたところありますでしょうか？ 예, 이 영화를 이제 샷 바이 샷으로, 이렇게 샷 바이 샷으로 이 영화를 구성할 때, 이 영화에서 은근히 중요한 게 되게 자연적인 요소들, 나무, 새, 물, 불, 땅, 이게 되게 중요한 5가지 영화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코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은 되게 물의 요소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도 오고, 그리고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는
되게 물의 요소들. 그래서 비도 오고 막 인물이 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수영장이 나오고 그래서 막 흠뻑 젖어 있고 그런 이 물의 요소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싶었었고 뒷부분은 되게 불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좀 넣으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風水に基づいてこう墓を建てるっていう立地を決めるっていう描写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韓国ではそのおなじみの風習なんでしょうか？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해서 그렇진 않는데 예전부터는 되게 묘나 사는 곳, 심지어 요즘은 빌딩까지 풍수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연기요. 예, 여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일본도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본도 관공서나 신사나 이런 거를 위치를 정할 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풍수적인 요소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을 구할 때도 해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방향도 이런 것도 우리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에는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日本人は結構無宗教な人が多いんですけど、なんか験担ぎとか、そういうものはすごく気にする人がいるので、風水だけじゃなくて、占い師の先生の言うことを聞く人もいますし、なんかこう、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た星座占いとか、なんかそういうものを調べる人がこう、結構まあ、ちらほらいるって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ね。あと北枕とかね、そのは良くない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信じてる人はこうまばらというか、本気でどこまで信じてるかは結構人によって変わる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ノンルール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はい。 야,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 한국에서도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풍수학을 절대 종교와 아무 상관없는 학문이에요. 예, 이게 약간 뭐 점을 치거나 그런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질학과 동양 철학으로 접근을 해요, 전부 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종의 한의학 같은 거죠. 한의학 있나, 일본에? 예, 한의학 같은 거라고. 거기서 좀 많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풍수학은, 예. 그래서 풍수사를 맡은 이 김상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기를 교수님처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풍수지리사를 만나면 지질학자와 교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풍수지리사와 장의사는 무속인을 굉장히 무시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예, 아무튼 그리고 무속인들은 풍수지리사와 이 장의사를 꼰대라고 또 무시하고, 실제 영화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좀 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캐릭터에서도 좀 계속 얘기를 하자면 풍수지리사와 장의사는 일종의 어떤 관계냐 하면 굉장히 풍수지리사는 학문적이고 장의사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에요. 그래서 레스토랑 사장님이고 요리사라고 하면 돼요. 그런 둘이 관계에서 캐릭터에서도 그런 게 좀 확실히 두 파트가 확실히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샤먼들, 무당들도 스승과 제자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각자 파트가 확실하게 좀 나눠져 있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캐릭터의 역할 분담을 좀 확실하게 나눠주고 싶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구세대와 좀 신세대가 같이 좀 협업해서 갓난 아이를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떠한 기원을 이루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신구세대의 조합도 이렇게 맞추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되게 대한민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국민 배우라고 하죠. 예, 그런 아버지 같은 캐릭터를 예, 좀 같이 배우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수지리사와 이 장의사는 실제로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종속하고 있고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점점점 좀 사라져가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좀 젊어 보이는 무속인들은 요즘 보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은 되게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엄청 많고 실제 좀 이렇게 좀 젊은 되게 트렌디한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なんか後半で聞こ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この関係性がすごく僕もすごい好きで楽し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4人のまた続編を見たいなとかすごく思うんですけど、そのあたりはこう考えてたりはするんでしょうか？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なるほど。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アイディアね。こう日本の歴史を入れてくれてる映画がすごいなと思ってて、やっぱりハリウッド映画ってキリスト教をベースにしてる映画が多い中で、僕はやっぱり日本で育ってるんで、仏教をこうベースにとか、日本の伝説をベースにするこうアジア流のホラー映画みたいなものが常々見たいなってずっと思ってて、で監督は前作のサバハから引き続きそういう日本とかの絡めたストーリーをそこで日本を絡めた怖い映画をこう作られてたりすること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う風にしようと思ったきっかけとかってあるんでしょうか？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 파묘라는 거, 무덤을 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덤을 무덤을 파서 오래된 관을 꺼내서 화장해서 없애는 일이 저한테 있어서 어느 날 과거로 가서 뭔가 잘못된 거를 빨리 꺼내서 없애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큰 아픔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무덤을 파고 과거로 가듯이 그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과거로 가다 보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100년 전에 일본의 침략기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관에서 첫 번째 관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게 되는 100년 전에 있는 그 첫 번째 관은 되게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그때 100년 전의 아픔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걸 해결하고 나서 다시 땅을 파고 더 들어가다 보면 50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시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0년 전에 있는 그 관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가 키워드를 잡은 거는 두려움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되게 전쟁의 신들, 그런 무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느꼈을 법한 그런 두려움이 제가 아직도 우리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싶었던 일종의 그 두려움을 좀 그런 두려움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때 나오는 그 인물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두려움이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와 이 문화와 그런 것들로 계속 같이 교류하면서 되게 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本当にその通りだと思ってるので、はい。とても最後、貴重なお話を聞けて、もっとちょっと、お伺いしたか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時間がね、ちょっと来てしまったので、今日のインタビューは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のお話がすごく、とても僕もいろいろ考えさせられるものがあって、
韓日の交流といいますか、友好のことについても僕もなんかいろいろ、こう、映画を通していろいろ考えることができたので、一日本人としても非常に貴重なお話をお伺いできて本当に光栄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Thank you. カムサムニダ。はい。ということで、チャン・ジェヒョン監督でございました。また映画ぜひね、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